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에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형태로 인정을 받으려는 무의식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과연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걸까? 타인의 시선에 갇혀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삶, 오히려 그렇게 살 때 더욱 단단하고 자유로운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철학자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함께 깊은 공감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걸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고대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민에도 여전히 유효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내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안의 고민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주체적인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나 알베르 카미 같은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은 결국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포기하고 타인의 기대라는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존재 의미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오직 나의 주체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은 타인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고 나 스스로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고 외부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자신의 삶을 오롯이 책임지는 주체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도 나의 본질과 자유를 지켜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독립할 때 시작됩니다. 둘째,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내면의 평화를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나 세네카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마음 졸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타인의 의견, 날씨, 운명 같은 외부적인 사건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는 엄연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감정의 동요를 다스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외부 상황에 대한 초연함과 자기 내면의 조화를 통해 얻어지는 깊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셋째, 불교 철학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와 괴로움의 근원을 집착과 욕망에서 찾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무아와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또한 하나의 집착이며 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하며 세상의 모든 것에 초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덧없는 욕망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교는 또한 자비심을 강조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넷째, 니체의 힘의 의지는 자기 긍정과 자기 극복을 강조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의 본질을 힘의 의지로 설명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긍정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힘의 의지란 단순히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자기 극복과 자기 초월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긍정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 그러나 니체는 나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것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쫓기보다 나 스스로의 성장과 자기 극복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과 시련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운명의 에머, FATI로 이어집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초인 BERMENSCH 되라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자기 긍정은 진정한 자존감의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철학적 통찰들을 종합해 볼 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삶은 결국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주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삶이지요. 이는 단순히 타인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고히 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7가지 방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 7가지 지침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곤 합니다. 화가 나도 웃고 슬퍼도 괜찮은 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나 나의 감정은 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자 나 자신을 지키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 있지만 나의 감정을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도 나의 감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안이 나에게 부담스럽다면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아 존중감의 첫걸음이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정립하세요. 세상은 수많은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합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심지어는 올바른 삶의 방식까지도 타인이 정해놓은 틀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 속에서 타인의 기준에 휩쓸려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세요. 이 과정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철학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에 맞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곧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스스로 정의하고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요청을 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고갈되고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급한 부탁이 들어왔을 때 죄송하지만 주말에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의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며 얻은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신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했고 더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좌절하기도 하지요. 현대 사회는 비교를 부추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보여주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고 싶은지 스스로 고민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나의 성취를 나 스스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간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만끽하세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의 내적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끝없는 압박에 시달리게 합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며, 이는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우리는 더욱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진정성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곤 합니다. 마치 채워지지 않는 그릇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찾아보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외부의 인정에 대한 갈구를 줄여줍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음을 깨닫는 순간, 타인의 인정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습관은 여러분의 시야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자신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고 타인을 위한 진정한 마음을 내기도 어려워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나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것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사랑을 줄 때 우리는 외부의 인정 없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삶에 대해 철학자들의 지혜와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침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지침 중 단 하나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당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아 매 순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늘 강조해왔던 친절이라는 덕목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친절해야 한다. 남에게 상냥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마치 이것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연 모든 친절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때로는 아무 소용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친절도 존재합니다. 철학자들이 삶의 지혜를 논하듯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친절하지 마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7가지 디테일한 방법을 제시하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친절의 덫에 걸려들지 않고 나를 지키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입. 친절의 역설. 무조건적인 친절이 독이 되는 이유. 친절은 분명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친절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타인에게 우리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며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남을 돕는 행위가 나를 무너뜨리는 희생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애쓰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감사하게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약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늘 웃으며 도와주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이란 본래 마음의 따뜻함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또는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이루어질 때 그 가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진심 없는 친절의 위험성은 이보다 더 큽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좋은 사람 플렉스에 빠져 자신을 희생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지쳐가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로움에 따르고 소인은 이익에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의로움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는데 도움을 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희생과 양보는 결국 나를 갉아먹게 됩니다. 이처럼 친절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을 베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키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7가지 방법을 철학자들의 지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노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거절은 불친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절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상대가 실망할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걱정하죠.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솔직함과 경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호함은 결국 상대에게도 진정한 존중으로 다가갑니다. 당신이 솔직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일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거절함으로써 생기는 상대방의 실망감을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행위이자 나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거절은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이며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간혹 거절은 무례하다거나 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불필요한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장기적으로 더욱 견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라는 한마디는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감정을 내려놓고 비판적 사고를 하세요. 개인적인 견해가 강한 주제에 대해 토론할 때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편향 없는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특정 주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 데이터, 통계, 기타 상세 정보를 분석하여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식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단지 짧은 광기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여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나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상대방은 나의 친절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정보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 그 정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달되었는지, 어떤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자신의 감정적인 소모를 간과한 채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결국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비판적 사고는 우리의 감정적인 충동을 제어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도적으로 생각하세요. 한 가지 선택만 생각하지 않고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세상이 곧 종말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벙커를 찾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거나 정말 세상이 끝나는 걸까? 라고 질문하는 건강한 회의적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사적인 사고가 아닌 주도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정보나 타인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타인의 의견을 무작정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자신의 주도적인 사고를 통해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친절해야 한다고 말할 때 과연 그 친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스스로 탐색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도적인 사고란 외부의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친절을 베풀기 전에 이 친절이 나의 가치와 부합하는가? 이 친절이 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삶은 결코 온전한 자신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이러한 주도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단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가능성들을 놓치게 됩니다. 친절에도 다양한 형태와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진정성 있는 친절의 방식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의심하고 집요하게 따지세요.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에 대해 의심을 가져보는 것에서부터 비판적 사고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정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 다른 대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면 어떻게 될까? What if? 와 같은 질문은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거나 제한적이고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해 결론을 도출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쳤습니다. 친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친절해야 하는가? 어떤 친절이 나에게 이로운가? 이 친절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무의미한 친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집요하게 따지는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친절을 요구한다면 단순히 착한 사람이니 들어줘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가? 와 같이 의심하고 파고들어야 합니다. 표면적인 친절의 요구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at if? 의 질문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에 따른 결과들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
신문과 시사 교양 잡지를 꾸준히 읽으세요. 다양한 주제의 기사와 칼럼, 사설을 읽으며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정보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접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풍부하게 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단순히 획일적인 친절의 강요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친절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나에게 적합한 친절의 방식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문과 잡지를 통해 타인의 경험과 관점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나를 지키는 친절의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문가들의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접하는 것은 우리의 비판적 사고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겉으로 드러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복잡한 이해관계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통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우리가 친절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 현상 속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현명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길과도 연결됩니다. 6번째, 토론을 통해 사고를 단련하세요. 토론 학습 위주의 교육적 분위기를 가정에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신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는지, 주인공이 보여준 행동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는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 등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합니다. 이는 비단 자녀 교육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논쟁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대화와 토론은 우리의 사고를 날카롭게 만들고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절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나를 지키는 친절의 방법에 대해 토론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냉정함이 필요한 순간이 있음을 깨닫고 불필요한 친절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설득하며 때로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친절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보다 유연하고 지혜로운 관점을 정립하는 데 토론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설적인 토론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불필요한 친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7번째, 선택적인 친절과 냉정의 지혜를 갖추세요.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절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되 나를 이용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선택적 친절과 냉정은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내 주변을 건강하게 지키는 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에서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필요에 따라 쉽게 마음을 바꾸기 때문이라는 통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군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지나치게 자비롭고 무조건적인 친절은 결국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쉽게 만듭니다. 때로는 냉정함과 단호함이 진정한 존중과 강인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아무에게나 나눠주지 마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굳이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호함과 냉정함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적 냉정의 지혜입니다. 냉정함이 반드시 차가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자 진정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친절과 냉정의 지혜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보다 소수의 진정성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모될 에너지를 아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에게 더 큰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무리. 친절의 지혜 나를 지키는 삶의 기술. 오늘 우리는 친절이라는 익숙한 미덕의 이면에 숨겨진 역설을 들여다보고 나를 지키며 단단하게 살아가는 7가지 지혜를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함께 탐구했습니다. 친절은 분명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일 때, 그리고 나의 가치를 훼손할 때 그 빛을 잃고 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타인에게 이용당하게 하며 결국은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필요할 땐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절이며 깊이 있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때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억지로 베푸는 친절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 나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절의 모습입니다. 따뜻함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뜻할수록 그 따뜻함은 더 진실하게 전달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결국 나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된다는 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는 타인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친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절이 이용당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란 나의 가치를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오히려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나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친절이며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이 7가지 지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여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용기를 가지세요. 불필요한 친절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껴 당신의 소중한 꿈과 목표를 위해 사용하세요.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말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확고한 신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무대 위의 주인공입니다. 타인의 조연으로 살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하지만 언제나 당신 자신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